네, 안녕하십니까. 주작가입니다. 예, 토요일 오전입니다. 예, 지금 회사 가는 길입니다.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요즘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을 출퇴근길에 거의 못 찍거든요.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주말에 뭐 출근한다든지, 이럴 때 영상을 올릴까 해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출근하는 길이라서, 오랜만에 영상 올립니다. 요즘 뭐 영상 최근에 올린 거에 보면 뭐 비트코인하고 모빙하고는 전혀 무관한 개인 가정사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뭐, 저도 이게 어떤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집안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가 심각한 구성원이 있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남은 가족 구성원이 평범하고 어, 보편적인 가족 구성원이 그 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가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이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뭐 자녀 자녀라든지 그러면 뭐 부부간이라든지 그러면 부모라든지 하여튼 문제가 진짜 그 바로잡지 못할 어떤 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원인이 어떤 그 원인이 왜 그럴까 이렇게 찾기 전에 이 사람의 품성과 인성이나 또 행동이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가족 구성이라면 또 부모라면 또 자기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탓을 자기 본인 탓으로 자꾸 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자녀가 잘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을까 내가 뭐 양육 방식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녀를 못 놓거든요. 못 놓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게 내가 양육 방식이 뭔가 남들과 별다르다 내가 별다르게 그 아이에게 뭐 엄청난 폭력을 가한다든지 뭐 어느 폭력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양육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좀 개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가 그 정도까지 생각한다면은 조금 뭐 양육 방식이 너무 왜곡되고 약간 어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녀가 그렇다고 100% 말할 수는 없거든. 참 이게 어려운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거짓말이라든지 그로 인해가 가족 구성원이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으로 자꾸 피해가 반복된다든지 이게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반복이 이제 뭐 빌고 예를 들어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또 발생한다든지 또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든지 이러면은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할 때 뭐 감정적으로 확 기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화를 못 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가정폭력까지 이어졌을 때 그 상대방이 그거를 수용하는 자세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 상대방이 반감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막 내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한데 미안하고 막 이런데 그게 반복이 안 되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 그러면은 용서의 여지가 있죠. 근데 막 미안하다 하고 울면서 막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하면서
또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또 폭행이 반복되고 막 또 빌 때는 뭐 진짜 막 당장에도 자기가 막 죽고 막 이래 막 막 그런 것처럼 막 연기를 하거든. 근데 그 또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하면 매달리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마지막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빌 때도 막 그렇잖아요. 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 개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가족 구성원이다, 뭐 자녀다, 부모다, 형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니까 인내하고 참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문제가 더 곱는다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그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떤 자기 보호자나 어떤 자기 삶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어떤 리더로서 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범퍼 역할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뭐 이렇게 자기가 사고를 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막 다시는 안 그러고 막 하는 것처럼 하지만, 부모가 그걸 해결해줘요. 해결해주면 다음에 더 큰 사고를 친다니까. 나중에는 그걸 넘어서 형제, 친척까지 막 그 피해가 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잘못하면은 가족 구성원 전부 다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범퍼 역할을 하면서 공조하는 비슷한 어떤 이상한 어떤 그게 돼요. 그럼 잘못하면 이거 전부 다 병리적인 관계가 돼본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자녀를 뭐 호적을 파느냐, 그건 뭐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랬다 하는데 그런 법적으로 가능하진 않고, 최소한 남은 그 가족 구성원과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물리적으로든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든 세대를 분리한다든지. 그리고 절대 경제적인 지원이 반복되면 안 돼요. 딱 잘라야 돼. 그러면 부모라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이렇게 경제적 지원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독립을 시켰다. 그럼 이 아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성인이지만 성향도 뭐 안 좋고 한데 다른 누군가에게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죠? 사기를 거짓말로 해서 돈을 뭐 뜯어낸다든지, 그런 뭐 범죄자가 된다든지, 뭐 폭력 오해가 또 된다든지, 이런 걱정이 부모 입장에서는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뭐 전과자는 만들지 말아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책이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또 빨려 들어가. 또 문제 일으키면 또 가서 해결해주고, 또 뭐 사고 치면 변호사 선임해주고, 보석금 내주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다른 구성원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어느 정도 이 자녀와 뭐 연락을 끊고, 아예 뭐 연락을 끊고 살고,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나 가족 형제들의 주소지가 그 분리된 그 자녀한테 다 정보가 다 있거든. 어떤 경우 심지어 이제 이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이 아이는 이제 성인이다. 뭐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 부모하고 같은 세대에 있을 때, 주소지에 있을 때는 약간 연대 책임을 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요. 뭐 고지서가 채무 고지서가 주소지로 날라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 고지서라든지 뭐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세대를 분리하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런 행정적인 연대 책임은 조금 확 줄죠. 왜냐하면 본인이 세대주로 이제 독립을 했고 본인이 만든 모든 채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옮겨진 주소로 다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채무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그 채무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법적인 의무는 없다니까. 그런 것이 약간 이제 거리를 경기가 확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이게 그, 그 어떤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해결책이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요. 아, 하면, 해결하면,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뭐 해결해 주는구나. 결국엔 내가 빌고 일하면 또 해결해 주는구나. 예, 끝도 없다니까. 예, 여기서 경계선을 탁 꺼야 돼. 이제 모든 세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진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뭐, 자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월칙, 원칙을 딱 세야 돼. 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경제적인 건 다 뭐 책임을 진다든지. 뭐, 약간 확실한 경계, 이게 약간, 약간 유두리가 있는 경계가 아니고, 확실한 경계가 필요해. 그 이상 넘으면 이제 그 이상도 자기는 불안하다, 이러면. 아예 그냥 단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가족 구성원의 리더가 확실한 그 결단이 필요해, 결단. 이런 가족 구성원이 집에 있을 때. 결국에는 보면은 20대 초반에 뭐 청소년기에 문제가 좀 있었다가도 이제 딱 성인이 되고 나면 그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어떤 행정적 보호 미성년자라는 그게 있어. 성인이라는 그게 딱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있거든. 부모의 제약을 안 받고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20대 초반에 그거 파게 막 지각거리 하고 하다 보면 20대 중반 후반 막 넘어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보면 약간 그 뭐라 그러지 부모의 어떤 그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얹혀 사는 느낌으로 살아요. 보통 경제적으로도 뭐로도 자기 스스로 뭘 안 해요. 잘 뭐가 나오는 데가 있는 이상은. 근데 그게 20대 중후반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딱 고착화가 돼가지고 경계를 하고 분리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어려워, 너무 어려워져요. 왜냐면 부모도 나이가 이제 슬슬 이제 노년이 되고 퇴직할 때가 되기 하기 때문에 힘이 빠지거든. 또 자녀는 또 20대 중반 30대 되고 뭐 어느 그 최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힘으로도 이 대립관계가 잘 안 된다니까. 끌려간다니까. 그나마 이제 자녀가 20대 초반이고 부모가 50대 초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의 비율이 조금은 맞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도 유교 통념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분리가 부모가 마음만 결단만 딱 세우면 분리가 수월하게 되고 그리고 분리 이후에도 이렇게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또 어떤 일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이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 전체가 이미 다 바닥이 났을 때, 뭐 경제적으로든 에너지, 심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완전 바닥을 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거든요. 경우의 수를. 그러면 부모뿐만 아니고 형제 자매들도 거의 복구가 힘들 정도로 상황이 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힘들지. 20대 중후반에 막, 형제 때문에 빚이 막 몇천이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복구하기 힘들어요. 부모는 또 누구나 노후 대비는 거의 못한다고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가족, 내가 부모로서, 형제지간으로서, 형제로서 이 문제가 있는 자녀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어떻게든 이 아이가 극단적으로 전과자가 안 되기를 우리가 다 합심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끝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피해자가 안 늘어나느냐? 피해자는 늡니다. 피해자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어떤 자기의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사고 막 치고 은신처는 싹 못 보거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럼 부모가 이것저것 또 이래 해주고 하면 나중에 조금 되면 또 나가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은신처로, 이게 약간 은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더 많아요. 더 반복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대를 분류해가지고 이 아이를 독립시키고 나서,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가족 뒤로 숨는 게 아니고 이 사회 네트워크의, 이 공동체의 어떤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행정력, 행정, 그리고 경찰, 그리고 법, 규범,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테두리에서 이제 세대원으로서의 어떤 가족 밑으로 숨지를 못하거든. 세대가 분리되면 자기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가 그 사회 네트워크망에 하나둘 다 걸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한다, 카드를 막 쓴다, 자기 명의로. 카드가 쓰다가 채무를 못 갚는다. 그럼 당장 신용의 문제가 딱 생기거든. 신용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자기 통장 거래가 갑자기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가만 안 했잖아요. 보통 신용 등급을 막 낮춰본다든지, 그러면 통장을 압류걸어 본다든지, 이런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사회 네트워크망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명의로 안 되니까 다른 명의로 막 해가지고 애인 명의, 명의로 해가지고 카드를 쓰다가 또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인간관계도 하나둘 끊겨 나가는 거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네트워크망에 걸려야지거든. 사회, 이 공동체의 네트워크에 하나둘 걸리기 시작하고, 이 아이의 행동 범위가 좁아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나마 피해자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면 내가 어떤 사고를 쓸지 왜 안 오? 그게 난 겁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이의 행동을,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이 행동을 부모가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내 범주의 문제가 아니잖아. 부모니까 이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다 알고 책임지고 문제를 예방하고 하는 거는, 미성년자일 때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건 완전 신의 영역이라.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피해를 입힐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것까지 예상은 뭐하잖아. 그거는 그 아이의 목인 거지. 이렇게 그 아이의 목으로 이렇게 책임이고 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부모로서는 또 죄책감이 들죠. 내가 이 아이의 부모고 이렇게 키워왔는데, 사랑과 애정을 주고 키워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비뚤어지는 건 부모 탓이 아닌가. 나는 죄책감이 연일 계속 올라오죠. 이게 특히 정직하고 책임감 강하고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편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자기 자녀가 자꾸 놈들한테 피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게 참 뭐라 하죠. 내 마음 스스로가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온전히 내 책임 묻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분들이 좀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요즘도 뭐 궁금한 이야기 Y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프로들 많잖아요. 알고리즘에 자꾸 그게 올라오는데 참 저 마음 같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막 사고를 치고 뭐 결혼을 했는데 이혼도 안 한 상태인데 결혼을 막 3번 4번 하고 막 뭐 반려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애인의 카드를 막 이런 거 채무를 막 만들고 알고 보니까 뭐 아직 전처하고 이혼도 안 된 상태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주위에서도 간혹 보긴 보는데 TV 뭐 그런 TV에 나온다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풀어진 상태고 뭐 고발 프로그램에 고발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거기 방송 PD 작가나 이렇게 PD들이 결국에는 뭐를 찾냐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부모를 찾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럼 부모라고 알겠나고.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딱 두 부류의 부모들이 나오더라고. 어떤 부모는 약간 뭐랄까 공범 비슷한 부모가 나와요. 뻔뻔하게 있잖아요. 내가 뭐 결혼하라 했나 하고 뭐 내가 뭐 그랬어요 하고 자기 자식을 약간 두둔하면서 공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모가 있고 아니면 딱 자르는 부모가 있어요. PD 전화 받자마자 자기 자녀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처리해라 라든지 나는 관여 안 한다든지 일찌감치 그 아이의 성향을 캐치를 하고 자기 가정 집에서 분리를 한 내가 보니까 단절을 한 상태인 부모가 반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막 우리 자식 아니라고 우리 자식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사는 말이 이제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보려고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답이 없더라. 기회를 당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스럽지만 내가 어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다. 딸이지만 딸이 아니다. 그 두 부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일찍 그 사람과 분리가 되었는 부모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감정적이 아니고 냉정하게 대화를 하잖아요. 냉정하게 대화할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근데 뭐 감정적으로 막 휘둘리고 막 울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지막까지도 끈을 못 놓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자가 단절한 경우가 라고 판단이 돼요. 참 사람이 일어나는 게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어릴 때부터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 이게 신호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신호를 보고 좀 불편한데, 이제, 그래도 언젠가 철들겠지, 식은 들겠지, 아직 뭐 철이 없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 철들겠지, 그러나 뭐, 딸인 경우 같은 경우도, 하나 말겠지, 뭐, 이런데, 진짜 약간 쎄한 느낌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이래 보면. 그러는 신호들이 부모들은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못 본 척, 그럴 수도 있는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고. 느낌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 그게, 중학교 때 딱 그 기질이 보이다가 잠깐 또 잠적기가 있어요. 한계를 느끼거든, 자기들이.
뭐 고등학교 때로 문제가 계속 더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이제 그게 탁 터지거든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그 빠르면 빨리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조짐이 보인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 경계를 하는 게 좋아요. 경계하고 이제 경계선을 끊고 하나 둘씩 고리를 끊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행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세대를 분리하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절차들을 하나 둘 밟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뭔가 정상 궤도로 자기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말이나 이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6개월이나 1년 2년 정도 자기가 스스로 사회에 어떻게 다시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꾸준히 한다라고 할 때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건 부모가 판단을 잘못 내리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오버한 걸 수도 있고, 그럼 지켜보면 돼요. 지켜보면 그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잘 꾸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이러면 되고, 부모가 이렇게 경계를 세우는데 이걸 자꾸 더 벗어난다든지 뭐 더 약간 부모를 테스트한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본색이 막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일찍 잘했구나. 그럼 살짝 경계를 세우고 분리한 상태에서는 확실한 경계를 끊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아예 연락을 끊어본다든지 연락처를 바꿔본다든지 심지어 주소지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볼 뿐 아니라 경계선도 약간 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하고 거리를 둘 때,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부모한테 피해를 입히고 가족 형제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약간 착취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한 번에 못 끊는다니까요. 한 번에 끊기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면 차근차근 거리를 두면서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부모 마음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애들 다 성인이 되고 하면 어차피 독립하고 결혼하고 다 분리되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힘들다 하네요.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고 또 엄마 입장에서 애중자든 아들이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자기 하면 부모도 자식과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시간이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녀하고 경계를 세우고 하는 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한테, 특히 부모한테는. 천천히 이렇게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금방때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의 행동과 패턴을 보면서 신뢰가 하나가 더 무너지거든요.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만남이지만 이건 일찍 경계를 했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계속 이렇게 검증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멀어지고 나중에 이제 딱 그게 되었을 때 이제 되게 뭘 하기가 쉽지, 판단을 내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분들은 아마 조금 문제들이 평범하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자녀가 그걸 못 따라온다든지, 또 부모의 욕심이 과하다든지, 안 그러면 애가 그냥 여러 가지 부모의 욕심에 이렇게 충족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부자 간의 모녀 간의 갈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그냥 평범한 수준이잖아요. 노만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있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부양을 못 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극단적인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 효도나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또 선을 지켜나가고 고마움도 알고 또 뭐 나중에는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고 하면 김병이나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예 보면 그건 당연한 건데 자기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고 한데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떠나서 보편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그런 건 특정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케이스의 사람 저같이 이런 자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문제라는 게 이제 개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개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이 집에 있을 때 남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평범한 가족 구성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나 헌신이나 이런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사랑과 헌신이 다 용납되는 게 아니라 그럴 사랑과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사랑과 헌신을 해야만 그것도 그 사랑과 헌신이 빛을 발하는 거지. 전혀 그런 사랑과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만큼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사랑을 붓고 헌신하고 해봐야 돌아오면 답입니다. 돌아오면 답.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나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진실된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좋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사람 사랑을 받고 헌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과연 이 사랑과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아니면 거둬야 돼요. 그 사랑과 헌신은. 비록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부모님은 다들 다 저한테 사랑과 헌신을 주시면서 키웠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은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야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를 보는 마음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알겠더라니까요. 내 자신을 봐도 있을 땐 뭐하고 안 계시니까 후회하고 계실 때는 그래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뭐하던 놈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하고 후회본들 근데 부모님은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나를 보고 나한테 이제 먹여주고 안아주고 이렇잖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 이게 부모잖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충 지금 저는 정리는 다 됐고 이래가 이제 거의 단절이 거의 다 됐죠. 행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리를 하나 둘씩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온전히 본인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아이가 그게 그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다 자기 본인한테 가게끔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가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가는 방향은 뭐 정해져 있지. 그걸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방향은 그게 아니니까. 이 시스템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렸죠. 지가 어떻게 순응하고 사는 건지, 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살지는 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본인의 선택이고. 또 이런 친구들은 워낙 뻔뻔하기 때문에, 뻔뻔하고 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이게 어떻게 됐든 남 탓을 하거든. 어떻게 됐든 남 탓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나 반성, 죄책감, 미안함, 이런 감정이 극도로 빈약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제가 막 작동을 한다니. 그러니까 크게 뭐 그런 감정을 바라는 건 욕심이고, 그냥 이 사회 공동체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적응하면서 그냥 남들한테 피해 덜 주고, 그나마 덜 주고 살았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것도 바람이라서 지금은 그냥 뭐 남보다 못한, 그죠? 남보다 못한 자녀가 된 거지. 원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등 돌리면 남보다 못해요. 부부 간에도 그렇지만 자녀지 간에도 똑같아요. 부자지 간에도, 부모와 자식지 간에도 재산 문제 때문에 나중돼 가지고요 하면 이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상이라니까요. 남보다 더 뭐하다니까요. 그 배신감이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더 깊기도 하고. 아이고, 야, 오늘 뭐 회사 다 왔네요. 딱 가는 길에 영상을 또 한번 찍을까. 비트코인하고 모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퇴근 길에는 비트코인하고 모백 이야기를 해야겠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